안녕하세요, 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원칙을 따르면 다루기 어려운 소재나 주제로 글을 쓰기가 한결 편하실 거예요. 그럼 출발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린 친구들의 작문을 종종 지도해요. 논술이나 체험기, 여행기, 수필 종류죠. 이런 류의 실용적 글은 누구나 잘 쓸 수 있어요. 시나 소설이랑 다르게 말을 조리 있게 늘어놓으면 충분하거든요. 저는 예술적 글은 못 쓰지만 조리 있게 쓰는 훈련은 돼 있어서 아이들을 종종 지도합니다. 이 친구들이 생각이 깊고 재밌어요. 문제는 그것을 남이 이해하도록 찬찬히 표현하는 연습이 덜 된 경우가 많아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 이야기를 하는 식이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주변의 지인들도 이런 문제를 겪는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원칙이 글을 조리 있게 쓰는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원칙은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는 글은 쓰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글을 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지켰던 원칙이죠. 이 원칙에서 한 문장이란 것은 곧 글의 주제이자 뼈대이자 나침반입니다. 글의 분량이 A4 용지 한 장이든 10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장이 글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주제이자 메시지인 거죠. 지금 그림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어려운 글을 표현한 거예요. 이야기들이 섞여 있죠. 소설로 치면 판타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역사극으로 넘어가고 다시 현대적인 글로 바뀌는 식이에요. 이런 식이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재료들이 뒤섞여 있어서 무슨 뜻인지가 참 애매하죠. 그렇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글을 쓴 다음에 요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속초 여행기를 쓴다고 해볼게요. 블로그에서 여행기를 찾아보시면 정보글들은 시간 순서로 내가 다녀온 것을 쭉 나열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것도 소식을 전하는 훌륭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쓰려는 수필이나 형식적으로 완결된 글은 아니죠. 그러면 먼저 재료들을 적어볼게요. 마인드맵이 훌륭한 도구가 돼요. 자, 속초를 가운데 놓고 가지를 쳐 나갑니다. 맛집 어디에 다녀왔다, 바다가 좋았다, 해수욕장은 바람이 시원했다, 화진포는 조용했다, 숙소도 바다 앞으로 잡았다, 바다는 편안하다, 교통수단은 쏘카를 빌렸다, 택시는 시내 바깥에서는 잡기가 어려웠다, 사실 속초를 간 이유는 가까워서다, 마음이 답답해서 떠났다, 등등등. 말씀드렸듯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글을 쓰는 훈련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야기들이 뒤섞여서 나옵니다. 아니면 시간 순서대로 나오죠. 읽기 쉬운 글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가 딱 있어야 돼요. 그게 분명해질 때까지 생각을 거듭하는 겁니다. 내가 적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난 무슨 이야기를 제일 하고 싶은 걸까? 속초 여행기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지? 맛집인가? 아니면 거기서 느꼈던 감정인가? 거기를 간 이유인가? 저는 속초가 서울에서 가까워서 특히 좋았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 훌쩍 떠났다가 당일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바다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제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숨이 막힐 때 훌쩍 떠나자. 바다가 기다리는 마음의 안식처 속초입니다. 두 문장이네요. 회사에서 숨 막힐 때 훌쩍 떠나는 곳. 바다가 기다리는 속초. 이제 한 문장이에요. 마침표 한 번 찍었으니까 한 문장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사실상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핵심 문장을 정했으면 글을 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장이 글을 꿰는 실이자 뼈대이자 나침반이라고 했죠. 아까 늘어났던 재료들을 문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쭉 늘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방향이 얼추 비슷하면 어떤 이야기든 꿰 맞출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소재가 있다면 과감히 빼버리세요. 제가 A4 용지 반의 반짜리 아주 짧은 글을 하나 써볼게요. 속초는 숨통이다. 상사의 잔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지면 나는 집으로 가는 대신 회사 주차장에서 공유 자동차를 잡아타고 속초로 떠난다. 차들이 느릿느릿 기어가는 강남대로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면 바다까지는 2시간 반 남짓.
영화 한 편 관람할 시간이면 숨이 터지는 안식처에 닿는다. 관광버스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면서 산마루를 돌아 나가면 어느 순간 시야가 트이고 본인 너머로 바다가 모습을 드러낸다. 고개를 지나 연신 커브를 빠져나가며 아래로 또 아래로. 차가 바다를 향해서 잠수하는 것만 같다. 마음도 바다로 뛰어든다. 속초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소는 당연 바다다. 작년 이후로 벌써 3번이나 속초를 찾았지만 숙소는 언제나 속초시청 주변 민박집으로 잡는다. 2층에 짐을 풀면 통창 밖으로 푸른 광목이 넘실댄다. 거기서 몇 시간이고 멍하니 있을 수도 있다. 어스름이 내리면 속초항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0월이면 어부들은 직접 잡은 오징어 따위를 잘라서 파는 장터를 항구에 차린다. 플라스틱 식탁에 앉아서 밤바람을 맞는다. 신선한 해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고 몸이 부르르 떨린다. 서울에서부터 타오르던 불이 꺼진다. 자, 보세요. 이 글에는 맛집도 있고 숙소도 들어있고 속초가 서울에서 가깝다는 것도 들어있죠. 그것들을 꿰는 한마디가 바로 회사에서 숨이 막힐 때 훌쩍 떠나는 바다, 속초입니다. 다양한 소재가 모두 속초는 숨통을 틔우는 곳이라는 주제와 맞물려 있어요. 그것들이 저마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제랑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소재들은 글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아까부터 그린 그림이 이걸 표현한 거예요. 왠지 첫 그림보다 공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지만 그거는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한 그림입니다. 현대적 미술관, 총격전이 벌어질 것만 같은 서양 가옥, 용의 둥지예요. 글쓰기 훈련을 거듭하면 하나의 글에서 여러 주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소재를 더 많이 사용해서 복잡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2-3문장으로 요약해야 하는 글을 쓸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한 문장, 하나의 주제로 요약 가능한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글쓰기가 한결 편하실 거예요. 참고할 예문이 널린 곳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문 오피니언이나 사설 코너예요. 짧은 글이라 읽기도 편하고 주제도 명확합니다. 모두 한 문장으로 요약도 돼 있어요, 사실. 실제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글의 제목이에요. 기사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을 참고하시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림 영상 이외에도 종종 글쓰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영이었습니다.